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외국한 실무 선물한 거래와 통화 선물 거래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한 거래와 통화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환 리스크, 환 위험 관리에 있어서 대외적 관리 기법 중에 하나로 이제 그 관리 기법의 종류들이었었죠. 자, 선물한 거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환을 지금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 거래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환율이라고 하는 게 딱 고정돼서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미래 이 시점에는 이만큼의 환율로 거래를 하자라고 약정 환율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현물을 인수도하기를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환율의 계산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선물 환율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를 들어서 미래의 US 달러와 KRW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자, 이러면 얘네들 각자의 그 시장에서의 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금리가 있을 건데 얘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요. 얘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요. 그럼 교환하기로 한 미래 시점까지 이 US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자를 더 많이 받을 것이고 KRW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밖에 이자를 받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환율은 이 고금리 통화에는 좀 불리하게 정해놓고 이 저금리 통화에는 유리하게 너 이자 조금밖에 못 받았구나 하고 유리하게 결정을 한다. 이거를 지금 이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선물한 디스카운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저금리 통화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미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물 환율의 계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선물 환율의 계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선물 환율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금리가 제시된 경우,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스왑 레이트가 제시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제시된 경우에는 두 가지 통화의 금리 차를 가지고 그걸 기간으로 반영을 시켜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간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리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를. 얘는 이제 그 계산 공식을 조금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물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현물 환율을 베이스로 계산을 합니다. 얘에다가 뭔가를 더해줘요. 뭔가를 더해주는데 일단은 금리의 차이, 두 통화 간 금리의 차이인데 기준 통화를 뒤에 놔요. 표시 통화를 앞에 놓고 표시 통화의 금리 줄여서 쓰겠습니다. 빼기 기준 통화의 금리 표기예요. 여기에다가 기간을 곱해줘요. 기간. 이거를 뭐 일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국제무역사 1급 시험에서는 달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간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준 통화 연율이 아니라 현물 환율을 곱해줍니다. 이 세 가지를 곱해서 나온 값을 현물 환율에 더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보시는 게 가장 편하죠. 지금 보시면 다음의 경우 6개월 만기 GBP USD 이제 선물 환율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앞에 통화가 기준 통화. 기준 통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문제에서는 전부 다 앞에 통화가 기준 통화라고 나올 거예요. 현재 현물 환율을 봤더니 2.0000이에요. 여기에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거죠. 두 통화의 금리 차인데 표기라고 했습니다. 표는 US 달러죠. US 달러의 환율을 봤더니 1.5%예요. 기준통화 GBP의 금리를 봤더니 2.5%예요.
여기에 기간을 곱해줘야겠죠. 6개월이라고 했어요. 1년 12분의 6개월 곱해주고요. 여기에 현물 환율 2.0000을 곱해주면 이거는 2.0000 더하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0.02 해서 선물 환율은 1.9900으로 되어 있는데 9800이 맞겠죠. 우리 교재에 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으로 우리 교재에 오탈자가 있는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스왑 레이트가 제시된 경우에요. 다음 페이지. 우리 스왑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앞선 강의에서 배웠었어요. 두 통화 간 금리 차, 두 통화 간의 금리 차와 기간을 반영해서 표시한 것이 바로 스왑 레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스왑 레이트를 가지고도 선물 환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선물 환율을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입률과 매도율.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크면 현물 환율에서 차감. 이렇게 입, 도, 차. 이 정도는 조금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감은 현물 환율에서 차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물 환율에서 차감을 한다. 우리 아까 금리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에도 현물 환율에 뭔가 곱한 거를 더했었죠. 현물 환율에서 차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스왑 레이트를. 이때 스왑 레이트라고 하는 건 스왑 레이트도 매입 스왑 레이트, 매도 스왑 레이트가 나오는데 내가 이제 은행 입장에서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매입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매입 스왑 레이트가 차감이 될지 매도 스왑 레이트가 차감이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왑 레이트 차감을 하는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상태다. 선물환이 디스카운트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디스카운트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준통화 금리가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선물환을 디스카운트 했다라고 하는 건 기준통화 금리가 표시통화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왑 레이트가 제시된 경우 매도율의 스왑 레이트가 매입률의 스왑 레이트보다 클 경우에는 이거와 반대되는 경우죠. 이때에는 현물 환율에 해당 스왑 레이트를 더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차감해서 산출한다. 차감하는 경우를 선물한 디스카운트 상태라고 하고 이것과 반대의 경우를 선물한 프리미엄 상태다. 프리미엄 상태다. 선물한 프리미엄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통화금리가 표시통화보다 낮다라고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제 볼게요. 네오상사는 3개월 후 미국 달러화로 결제 예정인 아동학습구구 수입대금의 환위험 해지를 위해 환위험 해지를 위해 선물한 거래를 하려고 한다. US달러 KRW 현물 환율과 3개월 스왑 레이트가 아래 표와 같다면 이 경우에 적용이 되는 환율은? 이라고 했을 때 자, 현물 환율은 매입률이 1090.40, 매도일 때가 1090.80이에요. 근데 수입 대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은행에서 사와야 된다는 거죠. 외국 돈을 내치기 위해서. 내가 사온 이제 물건을 구매한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미화를 사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야 돼요? 싸게 사고 싶죠? 은행 입장에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 매도율이 적용이 됩니다. 현물 환율은 지금 매도율이니까 1090이 되는 거죠. 여기에 스왑 레이트를 더하거나 차감을 해야 되는 건데 보세요. 입도, 매입, 매도 봤을 때 입도 차 상태죠. 250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왑 레이트를 이제 빼줘야 되는데 스왑 레이트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봤지만 핍 단위로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저페니지 엔이나 한국 KRW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2자리를 쓴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2자리 남겨놓고 점을 하나 톡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금액은 1088.74
70 맞나요? 1088.70 이렇게 되겠다 해서 답은 1088.70.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금리가 제시된 경우, 수업 레이트가 제시된 경우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셔도 사실 우리 시험장에서 문제 풀어내시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통화선물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선물 거래하고 선물한 거래 우리가 비교를 했었는데 통화선물 거래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형화된 거래소에서 정해져 있는 어떠한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제 거래를 약속을 하게 되고 증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표준화된 상품과 이행 보증을 통해,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선물한 거래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고 증거금 제도를 통해서 이행을 보증하게 되므로 어떻게? 신용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증금만 넣으면 되니까 참여가 가능하다. 미국 달러화 선물의 거래 단위는 미화 만불로 거래 시간은 15시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가격 변동폭에 제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화 선물 거래 이야기를 할 때 앞선 강의에서 매일매일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 통화 선물 거래를 하려면요, 내가 이만큼 거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럼 요만큼 보증금 예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요만큼의 돈을 가지고도 원래 거래하고 싶은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만 넣고도 이만큼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넣고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데 그 매일매일 정산하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플러스가 나면 괜찮은데 마이너스가 나서 이만큼으로 고정이 돼 있는 보증금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보증금을 다시 이만큼으로 불려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넣는 보증금을 개시 보증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만큼은 유지가 되어야 돼요 라고 정해놓은 게 유지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얘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지 증거금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줄어들면 추가 증거금을 내게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추가 증거금을 넣지 않고 유지 증거금이 이만큼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면은 거래소에서 반대 매매를 강제로 시켜버립니다. 당신은 이만큼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이제 이 거래 끝이야.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일일정산제도하고 증거금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역외 선물한 거래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기의 원금을 상호 교환하지 않고 계약한 선물 환율과 만기 당시의 현물 환율의 차액만을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 이제 이익이 이만큼 생겼으면 전체 금액, 내가 원래 만불 거래를 약속을 했는데 이제 만기 당시에 봤더니 그게 12,000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12,000불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액만 2,000불만 움직이는 거래다. 정산은 기준통화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에 원금을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0불 전체를 결제해야 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큰 어떤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역외 선물한 거래 역시도 환리스크 해지라던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요. 그 국가의 어떤 조세라던가 아니면 행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역외 선물한 거래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장점 보실게요. 장점. 국내 금융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등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비교적 큰 전체 금액이 아닌 차액만을 서로 결제하기 되므로 신용 위험이 낮아진다. 차액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매입 시점에서 볼게요. 내가 사기로 했어요. 사기로. 매입하기로 했어요. 매입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고요. 그리고 만기 시점의 환율을 봤더니 1,2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둘 간에 200원만큼의 나한테 이익이 생겼죠. 그러면 200원만 수령을 하는 거다. 만기 시점 환율보다 내가 1,000원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더 200원만큼 싸게 사서 나한테 이득이 생긴 거죠. 이 200원만 수령을 하는 거다. 뭘로? 기준통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외 선물한 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은 반드시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 영향 부분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향을 끼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파악하기 볼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달러 원 현물 환율 기준 통화가 달러라고 되어 있죠. 현재 1,100원이고 달러 금리는 3%, 그리고 원화 금리는 2.6%, 3개월 선물 환율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물 환율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는 거는 금리로 구하는 거나 스왑 레이트로 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현재 환율이 얼마인가요? 1,100원. 1,100원에다가 뭔가를 더해 주게 됩니다. 일단은 금리차 표기, 이제 기준 통화가 US 달러니까 한국 돈 이제 금리가 먼저 가야겠죠. 2.6%. 그리고 미화 금리가 3.0%.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2개월 중에서 총 3개월이고 여기에다가 현물 환율 1,100원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1,100 빼기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1.1 이렇게 해서 선물 환율은 1098.90 이렇게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통화 옵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권리를 내가 지금 말고 있잖아, 한 달 후에 3개월 후에 살 수 있는 권리 혹은 한 달이나 3개월 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콜 옵션, 이리 오세요 라고 하는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 저리 가세요 라고 하는 풋 옵션이 있어요.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걸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 파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이 콜옵션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기 일정 시점에 가서 이거 내가 뭔가 살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사는 게 손해야 라고 하면 그때는 권리 행사를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매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옵션들을 팔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기한테 이익이건 손해건.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그냥 권리를 팔진 않겠죠. 이 권리에 대한 가격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그 권리 가격이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어떻게 보면 이 권리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이 사람은 프리미엄을 주고 이런 권리들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해당 약속된 시점에 가서 봤더니 나한테 불리해. 그럼 권리 행사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냥 프리미엄 값만 매수인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한테 이 권리들을 행사하는 게 이익이다 싶으면 권리 행사를 해서 이익을 무한대로 창출을 하면 돼요. 반면에 내가 손실을 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권리 행사 그냥 안 하고 이것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권리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죠. 프리미엄 받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익은 프리미엄으로 한정이 돼요. 이익은 프리미엄으로 한정이 돼요. 반면에 이 사람들의 손실은 무제한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부분은 각자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프리미엄 넘어가기 전에 우리 3번에 있는 옵션의 구분과 같이 해서 행사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볼게요. 미래 특정 시점에 거래하기로 약정한 환율을 말한다. 만기 시점의 실제 환율과 약속된 환율과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은 이 옵션의 권리를 행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옵션, 내가 옵션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생긴 권리를 행사를 할지 말지도 이제 말지를 결정을 할 때 이 프리미엄도 함께 고려가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현재 환율,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환율, 행사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만기 시점의 실제 환율, 만기 시장 환율. 이렇게 세 가지 환율이 있어요. 이 매수인은 행사 환율하고 만기 시점의 실제 시장의 환율을 보고 나한테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익이네? 그럼 권리 행사를 해야지? 말아야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하나 더 고려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프리미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프리미엄이 뭘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시는 게 또 중요해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일정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치 두 가지로 프리미엄이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죠. 콜옵션은 왜 살까요?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3개월 후에 환율이 1,500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미리 1,200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겠어. 그러니까 현재 1,000원이에요. 현재 1,000원이고 내 예측에 3개월 뒤에 1,500원이 될 것 같아. 근데 누가 1,200원에 이 시점에 미국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고 있대요. 그럼 난 1,2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만기 시점 갔을 때 진짜 1,500원 돼 있으면 남들은 1,500원 주고 살 때 미국 달러를 난 1,200원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콜옵션은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콜옵션입니다. 자, 현재 시장 가격. 현재 시장 가격. 현이라고 쓸게요. 현재 시장 가격이 지금 1,2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200원이고 지금 옵션을 1,100원에 내가 살려고 해요. 이거를 사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줬는데요. 이 프리미엄을 200원을 주고 샀어요. 현재 1,200원이에요. 1,200원이고 1,100원의 권리예요. 더 싸게 살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내 가격이라고 합니다. 내 가격. 내 안에 있는 내 가치가 내 이익이 더 많은 가격.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100원만큼이죠. 100원만큼. 이거를 내재 가치라고 하고요. 지금 프리미엄의 전체 가격은 200원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100원이 시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현재 시장 가격이 1,20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00원이에요. 1,100원. 그럼 이 경우에는 내 가격이 아니라 등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보시면은 등가격 앳더머니라고 해서 행사 가격과 특정 시점의 현물 환율의 가치가 차이가 없거나 거의 같은 경우 등가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재 가치는 0원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나머지 200원 전체가 시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환율이 1,000원이다. 1,000원이니까 지금 이거를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는 아니고 내재 가치는 0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00원이 자연스럽게 시장 가치가 되는 거다. 이 부분도 정리를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옵션의 내 가격, 등 가격, 외 가격 얘기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프리미엄 부분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옵션을 매수할 때에는 해당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이러한 대가를 말한다. 말씀드렸죠. 통상 옵션 프리미엄은 시간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고정된 비용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옵션의 프리미엄은 더 올라간다. 자, 콜옵션 프리미엄은 행사 가격과 반비례한대요. 콜옵션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1,200원인데 더 올라갈 것 같아. 네, 이렇게 적어서 다시 왔는데요. 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1,200원인데 1,800원으로 오를 것 같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구매할 수 있는 권리, 1,800원까지 갈 것 같은데 이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환율과 비례합니다. 환율에 따라서 콜옵션의 가격도 사람들이 미래에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미리 사둬야지 라고 몰리기 때문에 환율에 비례하고 행사 가격과는 반비례한다.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내려갈수록 아 진짜 더 떨어지려나 봐 하고 풋옵션의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율과는 반비례하고 행사 가격과는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옵션 구분과 같이 해서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지금 이익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in the money 죄송합니다. 인더머니라고 해서 ITM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예시가 나와 있죠. 풋옵션을 행사 가격 1,100원에 구입한 매수자의 경우 특정 시점에 현물 환율이 1,050원이라면 실제 환율보다 50원 비싸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50원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등가격은 행사 가격과 특정 시점의 현물 환율의 차이가 없거나 같을 때 그때는 애더머니라고 해서 AT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가격은 나한테 어떤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외가격, out of the money라고 해서 OTM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내재 가치, 이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권리를 행사하면 마이너스 200원이에요, 손실이. 그러면 외가격은 마이너스 200원이다 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값을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내재 가치는 없다 라고 해서 0원을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 보시면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해서 이렇게 콜옵션인 경우, 풋옵션인 경우 어떤 경우에 내가격이 형성이 되고 등가격이 형성이 되고 외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사실 이거를 많은 교재들이 정리를 해놓고 있고 저도 정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 이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콜옵션은 상승할 거를 기대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지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은 콜옵션 가격도 올라가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는 사실 막 억지로 암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스트레들 매매와 스트랭글 매매라고 있어요. 이 스트레들 매매하고 스트랭글 매매는 어떠한 이제 지금 우리 환율의 변동이 좀 중립이거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환율이 요동을 치거나 할 때에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구매하는 거를 스트레들 또는 스트랭글 매매라고 합니다. 자, 애들은 다 같아. 뭐가 같냐면 만기일과 행사 가격이 동일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매하는 거를 스트레들 매매라고 하고요. 스트랭글 매매는 만기일은 같지만 행사 가격이 다른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매매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으로 손실이 제한이 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제한이라고 했죠.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프리미엄이 최대지만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아주 그냥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트레들 매매나 스트랭글 매매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거의 중립일 것 같아. 그래서 내 이 권리를 산 사람이 거의 권리 행사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난 프리미엄이나 먹어야지. 라고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시장의 중립을 예상을 할 때 스트레들 매매나 스트랭글 매매를 하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난 손해봐도 프리미엄 정도야. 근데 환율이 막 이렇게 요동칠 것 같아. 그럴 경우에 매수인 입장에선 그렇게 반대로 예측을 했을 때 스트레들 매매나 스트랭글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스트레들 매매와 스트랭글 매매를 할 때 매도인은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할 때 이렇게 나오면 틀린 복이다 해서 누구 입장에서 어떻게 예상을 할 때 스트레들 매매와 스트랭글 매매를 하는지 요 보기는 만약에 문제 출제가 된다면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유형 파악하기를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네오상사는 아래와 같은 달러 콜옵션을 매입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환율은 1,100원이고 행사 가격은 1,15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재 가치, 프리미엄의 내재 가치는 0원이고 시간 가치로만 프리미엄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계약 금액은 100만이고 옵션 프리미엄 1,000만 원을 주고 샀대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지금 당시에 만기 시 환율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사람은 환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콜옵션을 산 거예요.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네오 상사는 환율이 하락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옵션을 매수하였다? 아니죠.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거를 예상을 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보기고요. 2번 옵션 프리미엄 1,000만 원은 네오 상사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만기 시점의 환율을 보고 권리 행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때에 이익인 것 같아도 옵션 프리미엄, 내가 이미 내친 돈을 빼고 나면 행사 하나 마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귀찮게 막 권리 행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프리미엄 가격은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3번 현재 상황은 내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네오 상사는 옵션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행사 가격의 환율이 현재 환율보다 더 비싸요. 현재 그냥 사는 게 낫단 말이죠. 외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만기시 환율이 1,160원인 경우, 만기시 환율이 1,160원. 만기 시점에 딴 사람들은 1,160원 주고 막 사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이제 이 달러를 막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는 1,150원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내가 남들보다 10원을 싸게 사니까 내 가격 상태네, 인더머니, ITM 상태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보세요. 옵션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이 나갔어요. 내가 남들보다 10원 싸게 사요. 10원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00만 불을 계약했어요. 1,000만 원 이득인 것 같지만 가만 보니까 옵션 프리미엄 1,000만 원이 이미 나갔어. 행사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래서 반드시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옵션 부분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부분, 이 외국한 실무 부분은요, 스스로 계속 설명해보면서 복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문제도 가능한 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제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